보시는 것처럼 적격 창업만 돼도 청년 창업은 법인세 100%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예. 뭐 재산세 등 취득세 등 거 따라오는 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멤버들이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관련해서 최하영 세무사, 고경미 세무사님이 출연해서 절세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박세영 센터장님이 네. 우리 그 스피노프 센터라는 거는 그 재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스피노프에 대한 좀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피노프는 이 사전적 용어를 떠나서 저희 안에서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기업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할을 하는 거는 신사업을 분할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요소의 사업부를 분할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회사를 좀 분할해서 네. 주주를 좀 가족들로 뭐 자녀들로 한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창업에 맞게끔 우리 회사 아버지 회사에서 좀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창업 요건에 맞게끔 재창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재창업은 아니고요. 아, 재창업 네, 아니에요? 용어가 재창업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승계하실 때 그러니까 매출 쪼개기는 아닙니다. 매출 쪼개기는 뭐 우리 세율 낮추려고 많이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뿌리 기업 제조업들이 많으세요. 제조업이나 도소매. 근데 거기서 2세 경영자들이 그대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적격 창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아버님 회사가 있는데 조금 다른 업을 할 거다. 근데 회사 공간 많니? 거기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안 될 건 없는데요. 이제 나올 건데 심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심사하잖아요. 입장에 봤을 때 아버지 기업에서 다른 업종을 하지만 아버지 기업 안에서 뭔가를 해. 그러면 자회사로 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적격 창업이 중요한 겁니다. 적격 창업을 해드린다. 네, 맞습니다. 적격 창업을 해야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센터님이 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창업 중소기업이네요. 네. 예.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네, 매년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네. 감면받는다. 네, 이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네. 준비해 주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국세청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창업 중소기업은 50%에서 100% 법인세 감면을 해준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감면 대상 법인이라고 나와 있죠. 창업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18개 업종이 있는데 그 창업한 중소기업 열거 돼 있어요, 거기. 그 18개 업종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안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 그래도 모든 업이 다 감면받는 건 맞습니다. 아니다. 아, 열거를 아예 저렇게 해놨고요. 추가되는 업종들이 지금 하나둘씩은 있긴 한데 현재는 저렇게 있고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라고 또 나와 있는 이유는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인증 아시죠?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이 요건을 맞추면 똑같이 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창업한 기업이 지금 자본금 갖고 이제 시작한 기업이 연구개발비에 저렇게 투자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을 했다고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18개 업종에 대해서만 네. 해준다. 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소비 향락 뭐 이런 업을 하거나 뭐 도소매업을 네. 한다고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건 맞습니다. 아니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 네. 창업 중소기업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차이가 뭔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벤처 인증은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꼭 벤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적격 창업만 해도 우리가 세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적격 창업을 해도 그랬을 때 세제 감면 보려고 벤처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이제 창업 중소기업이 있고 네. 창업 중소기업 안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혜택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우리가 그걸 못 받았을 때는 또 벤처 인정을 좀 받으면 네. 그 혜택을 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추가로 받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적격 창업을 해도 요건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 수업 청년이 아닌데 수업권, 과밀 억제권 내에 꼭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 그런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래서 이 업종들이네요, 그렇죠? 네. 예, 뭐 광업, 특히 이제 제조업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예, 원료 재생업, 네, 그리고 건설업 안 된다고 알고 계신 케이스가 많으세요. 건설업 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도 새롭게 들어온 업이죠. 물류 산업도 새롭게 들어온 업이어서 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뭐 이건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쭉 예. 보시면 되셔서 저희가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센터님이 해주시는 게 아버지가 하는 업종이 뭐 도소매인데 뭐 렌탈업인데 자녀가 승계할 때 다른 제조업, 업, 네, 제조업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업으로 좀 변형시켜서 창업 혜택을 받게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조금 제가 수정드리면 변형이 아니고 예.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단순 도소매로밖에 안 해. 그러면 그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찾아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업이 뭐 여러 가지 업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뭐 도소매업인데 그걸 그대로 창업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업에서 네. 찾아서 네. 뭐 해준다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뭐 예를 좀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뒤에서 네. 뭐 네,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새롭게 들어온 건데 일반적인 창업의 이제 특례처럼 보시면 됩니다.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 감면 혜택 중에 에너지 기술 아시겠지만 이제 신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거 그것도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 기업들이 저 두 가지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죠. 실질적으로는 네네. 저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예.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예. 저희가 단순 도소매업이면 아시겠지만 상품 매출로 다 잡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긴 뭐 기술력도 따로 없고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도 특별히 어떤 기술력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소매업은 안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단 하나 이 코드의 업종은 됩니다가 있습니다. 그게 47912라고 통신 판매업입니다. 5번에 있는 네. 통신 판매업이네요. 네네. 예. 저 통신 판매업 아시겠지만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통신 판매를 하나요? 요새 다 온라인으로 거의 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찾아서 창업으로 적격 창업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띄어서 적격 창업이 되면 법인세 50%에서 100% 네. 감면 받을 수 있다. 18가지 업종이 돼 있잖아요. 이 예. 업종만 해준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코드가 5자리씩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도소매업은 안 된다고 됐는데 단 제가 말씀드린 479 하나둘 통신 판매업은 가능하다. 예. 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 뒤에 가서 다시 네. 한번 지금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어떻게 이제 법에서 감면을 받는지 네. 뭐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어떤 건가요? 직관적으로 과밀 억제잖아요. 나라에서 억제하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 안에서 하면 혜택이 없거나 적어지고 그 외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서울은 당연히 맞고요. 서울에 붙어있는 위성도시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근데 인천 중에서도 제외하는 곳이 있죠. 저렇게 옹진군, 서구, 대곡동 등등 인천 경제 자유구역 등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인천도 넓잖아요. 그 넓은 곳에서도 지금 나라에서 인천에서도 좀 개발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저기는 외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 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혜택이 줄고, 네, 예, 줄건 없고요. 없거나 네. 줄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하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을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적격 창업만 돼도 청년 창업은 법인세 100%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예. 뭐 재산세 등 취득세 등 거 따라오는 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고요. 억제권 외에 했을 때는 저렇게 청년은 100%그 외란 얘기는 청년이 아닌 분들이죠. 그분은 50%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밀 억제권 안에서 하면은 청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준다고 그랬죠. 50%입니다. 50% 줄고 저기 보면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했을 때 청년 창업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일 때는 벤처 인증을 통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법상 청년입니다. 세법상 그리고 중소기업법상 청년의 나이가 달라요. 근데 세법상은 15세에서 34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법인의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34세 미만이고 네. 우리 회사 법인의 최대 주주.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표가 창업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개정된 게 18년 5월 29일 이후예요. 그 전에 창업한 기업들은 저렇게 3년간 75%, 2년간 50%로 작았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예전에는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만 해줬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8천만 원까지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상향시켜줬네요. 네. 예.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 서비스업에 관해 이 업은 소득 발생 과세 연도에 2년간 75%, 2년간 50% 세액 감면 해준다는 얘기고요. 특별한 케이스죠. 새롭게 들어간. 그것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말하는 겁니다. 네, 추가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저 추가 감면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죠. 왜냐하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이 제조업, 강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일 때입니다. 창업기업이 대표 외에 직원이 한두 명도 모시기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그러면 추가 감면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받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동안 이제 일해오면서 네. 보진 못했지만 어떻든 간에 네. 법 규정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규정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뭐 제가 보니까 법인세 50% 감면 받고 뭐 얼마 감면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직원이 10명 이상 있고 또 직원이 늘었을 때 이렇게 네. 뭐 25에서 네. 50% 감면해 주겠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청년 적격 창업해서 청년 창업하시면 100% 세액 감면이니까 더 받을 건 없죠. 아, 그러네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뭐 사업권을 좀 띄어내거나 네. 아니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네,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시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요. 사업을 새로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설에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저렇게 인수 또는 매입을 하려면 증여를 받거나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을 이제 엄청나게 또 내겠죠. 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내 사업을 하는데 30% 이하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걸 다 활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이건 이제 뭐 네. 법 문구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래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요.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자회사로 다 보죠. 저런 경우는. 예. 네. 그리고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예, 그건 당연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좀 다르게 틀어서 저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으셨어요. 아.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같은 장소를 하면 안 된다 해서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우리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출 쪽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기존 공장을 인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공간도 많고 이 자리 있으니까 굳이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기존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해도 당연히 안 되지만 다른 업종을 해도 저것도 당연히 밑에 나옵니다. 예.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얘기는 아버님 사업자 힘들어져서 경매에 나온 건을 경매를 받는 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도 업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상담하고 저희가 이제 의뢰하는 거, 우리 박 센터장님이 의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버님의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승계하면서 세금을 좀 줄이고 네. 그리고 또 적격 창업, 네. 적격 창업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심히 따져서 네. 예,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네.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찾아드린 게 2세 경영자들이 그대로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왜냐면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님 사업을 기반을 갖되 거기서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찾아드리기도 하고 대표님이 당신이 하고 계신데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선뜻 창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케이스 있고 이러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이랑 세분류 4자리를 본다고 나와 있죠. 이게 그 통계청 그 코드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표준 분류.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면은 47511, 47519 뒤에 한 자리만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철문 및 난방 요구 소매업은 47511. 네. 그리고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 자재 소매업은 뒤에 47519.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맥상으로만 보면은 어떠세요? 다른 업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철물 네. 소매업하고 네, 전혀 뭐, 다르게 예, 보이잖아요. 근데 코드는 지금 뒤에 한 자리만 다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씀드릴 때 계속 뒤에 혁신 코드 2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가 아닌 2자리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기는 한 자리만 저렇게 바꿨으니까 다른 업이겠구나 생각하고 하시거든요. 창업이겠군요 생각하고. 네, 네, 예. 보시지만 같은 업종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마 좋은 정보를 네, 주셨는데 5자리 중에서 적어도 뒤에 2자리는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것 중에서도 혁신 코드, 나라에서 분류하는 혁신 코드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그 코드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코드, 도소매업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딱 하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47912 통신판매업. 이거는 가능합니다. 아, 이게 그 지금 앞에 G 코드라는 거는 도소매업을 네. 얘기하는. 이것도 그러면 다 G 코드겠네요. 앞에는 네, 맞습니다. G 코드에서 해당이 되는 건 47912 통신판매업. 아, 그럼 도소매업은 무조건 이제 그쪽 코드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 매출이 나와야 되고요. 예. 창업으로 보자는 경우 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 하죠. 이거는 창업의 효과가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도 아니고 업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번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례는 사업장을 폐업하는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던 사업을 이게 좀 정비가 힘드니 폐업을 하고 또 장소를 바꾸면 괜찮겠지 하고 또 하던 사업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하시는 경우 장소를 바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여기서 정말 곤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 1번에서 4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곤란한 경우가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래서 적격 창업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센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적격 창업하는 게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만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받는 코드로 또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뭐 적격 창업의 그 요건도 간단하지 않고 그 코드를 잡는 것도 간단하지 않네요. 네. 예. 그리고 단순히 코드 잡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거죠. 2세들은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거에서 사업적인 영향의 방향성도 잡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아버지가 이제 폐차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자제분들이 창업한다. 네. 그때 적격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리 말씀 안 하시고 훅 들어오셨는데 예. 폐차장을 아니 하시면 왜냐면은 네. 그런 분이 뭐 왔다 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폐차장 하는데 근데 그 자녀와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버님도 그렇고 폐차장을 하시는 당신도 이걸 그대로 물려줄 생각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냥 사업적으로만 보면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 그 차가 언제 오고 언제 들어오는 걸 일일이 지금 다 사람이 하거든요. 무게 얼마 나왔어 다 적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IT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 IT 쪽으로 창업을 해서 그걸 아버지 회사에 납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되겠네요. 예. 그 자녀분이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아시겠지만 기획을 할 수 있죠. 그 만드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아, 기획은 박센터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하는데 이제 일단 업 자체를 그렇게 그러면 기획적으로 그 중고차 할 수 있죠. 수출업을 해도 그것도 창업일까요? 그것도 수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대로 수출을 하는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떼거나 예. 뭔가를 만지는지 그렇게 되면 인가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인가공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수출이라 하는 거에서 포커싱을 좀 맞춰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하면은 사실 정부 지원 뭐 이렇게 자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순 그렇게 그대로 수출하면 조금 곤란한 곤란하고 경우죠.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약간 네. 제조를 섞어서 하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얘기를 하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좀 감면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줘도 네. 이게 다 100%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최저한세인데 하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최저한세라는 건데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 표준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세 20% 내는 건데 100%다 감면한다 하더라도 7%는 내야 된다. 맞죠? 네, 네. 조금은 내셔라. 네, 조금은 내야지 네, 이제 그 나라도 정도는, 네. 나라도 운영한다. 네, 뭐 그런 달라.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유일하게 100% 감면받는 게 하나 있죠. 연구인력개발비세 공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연구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저 7%도 이제 좀 줄이면 네.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좋은 혜택이 네, 맞습니다. 그 취득세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그 세액 감면에 같이 쫓아오는 것 중에 취득세 75% 감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청년 창업을 했더라도 수도권 가민업체권 내에 하면은 받지 못합니다. 외에다 하셔야지 75%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창업 중소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가민업체권 내에 하면은 받지 못하지만 외에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연차는 좀 줄죠. 4년간 75%. 그러니까 창업하고 4년 안에 취득한, 청년은 창업하고 5년 안에 취득한, 청년은 1년을 더 늘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3번 위에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창업 벤처 중소기업 있죠. 여기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 75%라는 얘기는 저게 다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서 벤처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벤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75%.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도권 과밀억세권역 내에 창업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벤처 인증을 받으면 네. 취득세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청년 창업을 적격 창업만 해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이 여건 어쩔 수 없어서 네 하셨으면은 벤처 인증을 받아서 그 감면 혜택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벤처 인증도 해주시죠? 그렇죠. 예, 예. 네, 벤처 인증이 세액 감면으로 끝나지 않고 세액 감면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창업 3년 미만에 받아 세액 감면의 혜택은 있는 거고 벤처 인증이 갖는 지금 파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급하지 않게 벤처 인증은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쫓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취등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을 떠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무상자금 같은 것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벤처 인증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필수로 해주시는 네. 것. 예. 세제 감면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건 아닌 거죠. 예. 네, 세제 감면은 기본적으로 적격 차원만 돼도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벤처 인증이 상당히 그 금전적인 가치가 저도 이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네. 재산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창업 3년까지는 100%, 이후에는 50%인데 당연히 과밀 억제권 내에 하시면 못 받는데 이것도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 혜택을 똑같이 3년간 100%, 2년 50%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재산세가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네. 많거든요. 건물 시설로 가기 때문에 적진 않죠. 예. 네. 이제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 내시는데 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놓치고 이제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사실 이제 그 기장세무사님이나 대표님이 직접 신청해야 이걸 해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가만히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네. 창업 관련해서 이제 혜택과 적격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